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약보합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심하게 혼조세였습니다. 제가 항상 3대 지수 그래프를 퍼오는 다음 사이트가 조금 맛이 가서 그런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오늘은 핀비즈에서 3대 지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다우존스는 거의 하루 종일 양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6일 연속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2주도 안 된 시간 만에 장마감 기준으로 올해 최저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혹시 차트를 보시면 뭔가 특별하다 싶은 걸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오늘은 거래량을 조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거래량이 어떤가요? 최근 거의 3주간 거래량 중에 가장 적은 수치에 속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이 곧 있을 CPI 지수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괜히 진입했다가 예상보다 CPI 지수가 나쁘게 나왔다가는 대폭락이 나올 것이 자명하고 어차피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CPI 지수가 좋게 나온 거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지럽게 했던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오버슈팅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다가는 자칫 인플레이션을 제때 잡지 못하고 오버슈팅으로 인한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PPI 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8.5%가 나오면서 저번 달보다는 수치가 낮아졌지만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기준치에는 여전히 미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연준에게 다시 한번 고강도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비추고 과거 데이터를 가져와서는 금리 인상 조기 종료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여태까지 말하던 고강도 금리 인상 이후 내년에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거래량이 좀 폭등을 하면서 매도세가 좀 이어져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더 중요시하는 시장은 생각보다 거래를 적게 한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경기 방어주인 펩시코의 아주 좋은 실적 발표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펩시는 장마감 기준 4.18%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수치의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그런 시기에 이 정도로 선방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이죠. 괜히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어느 정도 막아준 것은 바로 유가 하락과 달러 인덱스의 상승 추세의 둔화,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의 장단기 채권 금리의 하락입니다. 국제 유가 차트를 보시면 오펙 플러스의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선언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와중에 고맙게도 약보합의 느낌으로 상승세를 한번 꺾어주는 모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뭔가 그렇다 할 만한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엄청나게 큰 녀석이 몰아칠 예정이기 때문이겠죠?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입니다. CPI 지수가 그만큼 모두가 집중하는 지수이기 때문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JP 모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월에 8.3%보다 높을 경우 S&P 500 지수가 5% 가까이 빠질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년 대비 8.1%에서 8.3% 상승으로 집계되면 S&P 500 지수가 1.5에서 2% 하락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말했다고도 하죠. 그리고 예상치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의 랠리가 가능하며 심지어 7.9%보다 적게 발표되면 내일 S&P 500 지수는 무려 3%나 오를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걸 듣고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야, 역시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정말로 진짜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별거 없다입니다. 물론 이 분석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서 S&P 500이 몇 %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시장은 폭락, 그 반대 상황이면 시장은 폭등. 요즘 미국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던 다음 금리 인상도 75bp가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이슈가 하나 터지면 또 다른 이슈가 하나 터지고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그 이슈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 신경 쓰다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수많은 개미들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어요.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인 글로벌 머니마켓 펀드에 최근 일주일간 890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많다의 느낌이 아니고요. 2020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20년 4월이면 코로나 팬데믹 최저점 이후 상승할 텐데 왜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2020년 3월이 최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이때에 당시 개미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4월 달에 상승을 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개미들은 잠깐의 상승 랠리 이후에 바로 또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주식에 넣어놓았던 거 다 손절하고 무서워서 투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한 게 현금화예요. 그렇지만 차트가 2021년 말까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들 도망칠 때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 2년간 엄청난 상승의 단맛을 보았다는 거죠. 물론 2022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쓴맛을 보고는 있지만 이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서워서 팔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거나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개미들이 항복하고 현금화하고 있는 지금이 2020년 당시 최저점이었던 그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남들과 다르게 투자해야 한다고 거의 모든 대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99% 아니 99.9%의 개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단기적인 수익에만 신경을 쓰고 주식을 투자가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 안 하더라도 반 이상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CPI 지수가 잘 나와서 시장이 상승하면 기분 좋게 즐기시고 반대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가 원하던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면서 즐기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 형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남아 전진하라. 그리고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실수다라고요. 어제 영상 말미에 멤버십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요. 두 분이 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캐슬님 그리고 권현지님 그리고 이미 멤버이셨던 100억 만들자님과 댕댕이쌤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혜택도 별거 없는 멤버십이지만 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